지금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게 막 그 투자방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제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가 여기 괜찮다 이러면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뭐 이제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동산에 이제 많이 뛰어드는 분들도 많은데, 하지만 이제 또 모르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낭패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좀 공부에 나서야 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은 다른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뭐 지난번에 통계가 나왔는데 뭐 20대는 1,000만 원, 뭐 30대는 3,000만 원 뭐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잃어봤자 1,000만 원, 잃어봤자 3,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나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거의 뭐 단위 자체도 틀려지고 그쵸. 대출 빚의 크기도 다르거든요. 비투를 한다고 해도 주식은 뭐 500만 원, 700만 원 비투를 했다면 부동산은 5억, 7억을 비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자산을, 큰 리스크를 지고 어떤 투자를 하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금융 자산도 있고 부동산 자산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80% 정도가 부동산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의 비중을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공부를 하시고, 또 지금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공부를 할 때 그러면 남의 말만 듣고 할 거냐, 아니면 이 부동산이 어떤 특성이 있고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작동을 할 건지를 내가 알아가면서 투자를 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대부분 이제 부동산 공부한다는 분들이 지금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게, 막 그 투자방 만들어가지고 어떤 이제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가 여기 괜찮다 이러면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거 물론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호재가 있어서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투기에 가까운 거죠.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 말만 믿고 가서 그쵸, 덜컥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럼 부동산을 보는 시각을 갖추라는 얘기도 제가 많이 하는 게, 뉴스가 엄청 많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뉴스 중에서 이게 어떤 의견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사실을 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사실을 기초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쓰는데 의도가 있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 뉴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걸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걸 한 번은 겪어야, 계속 그런 훈련을 해야, 아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구나, 아 지금 이거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그쵸,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되면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건 이제 필요한데 이제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학원을 다녀야 되냐, 뭐 책으로 봐야 되냐, 이런 뭐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부동산은 내가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정말 내가 느끼기에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임장을 통해서밖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임장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장 활동을 평상시에도 좀 즐기시는 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뭐 내가 내 주 활동 무대가 강남구다. 그럼 강남구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많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그 주변에 어떠한 상권이 있고 또 어떠한 흥망성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것도 보고, 또 단지의 이제 내부 환경이라든가 뭐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좀 보면 좀 부동산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적인 부분도 제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좀 봤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쨌든 또 투자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체계적으로 이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게 어떠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아주 간략하게라도 좀 개념을 잡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좀 실제로 잘 가서 느껴보고 또 이제 그런 이론적으로도 좀 공부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 중개사 말만 듣지 말고.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 어쨌든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이게 판단에
전체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부동산 중에서도 네,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이 좀 뜨거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네. 이제 공부를 해야 할 만큼 사실은 복잡하고 특이한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개별적으로 다 틀려요. 아무리 옆에 붙어 있어도 그 개별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걸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표준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4층 물건이나 5층 물건이나 2호 라인에 있나 3호 라인에 있나 뭐 이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주식처럼 이 아파트 단지의 시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고 그 비교하면서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하긴 그렇죠. 뭐 주택은 거래가 막 활발하진 않으니까 이게 활발하지도 않고 그거 네. 사서 어떻게 할지도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를 그러니까 개발 가치를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뭐 네. 요즘에 단독 주택 같은 것도 많이 사셔가지고 근생 변환하거나 뭐 이런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부동산 네. 하시는 분들이. 근데 아파트는 그런 걸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님이 생각하시는 좀 좋은 집에 대한 철학 네. 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은 그러니까 비싼 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면서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나중에 비싸질 거고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도 그 집의 대부분이 은행 거라면 네. 난 항상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고 또 남들이 좋아하는 곳에 집을 사야 된다. 이거는 남의 기준이거든요. 물론 그 의미는 내가 나중에 이걸 환가를 하기 위한 개념에서도 필요한 개념이에요. 남들이 좋아해야 누군가 내 집을 사줄 거기 때문에 그걸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지만 집의 가장 주된 목적은 내가 이걸 살면서 주관적인 효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본인 가까운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는지 또 그들과 내가 어울리는데 좋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집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